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에서 다루고 있는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변수는 파이썬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자주 쓰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잘 정리해 두면은 다른 프로그래밍을 쓸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변수는 variable이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 변수라는 뜻은 한국말로 변하는 수, 계속해서 변형이 되는 수를 의미를 하는데요. 컴퓨터에서 말하는 변수의 개념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외부로부터 이렇게 데이터들이 입력이 되면은 이걸 받아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요. 그 후에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처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불러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변수라는 개념입니다. 이 변수는 상자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상자가 뭐냐? 여기 컨테이너라고 써 있는 이 상자는 변수가 값을 저장하는 용도로 쓰인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어떤 값이 들어왔을 때 이 상자 안에다가 저장해 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 저장한 상자를 불러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를 할당한다라고 하면은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다 값을 집어넣는다라는 뜻인데요. 그 변수를 할당할 때는 컴퓨터에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숫자, 문자, 리스트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값들을 저장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은요. 변수명을 입력을 하고 변수값을 넣은 다음에 이 변수명에 변수값이 들어가도록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변수 명칭을 x라고 짓고 싶어요. 그리고 x는 1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1이라는 이 변수값이 x 안으로 들어가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변수를 다시 불러올 때는 변수명을 입력하고 엔터나 시프트 엔터 키를 누르면은 다음에게 결과로 변수값이 출력이 됩니다. 이는 그냥 출력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프린트를 써서 출력을 해서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수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값을 할당을 하면은 그 값으로 대체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 번 할당하면은 나중에 값으로 대체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x는 1이라고 이미 입력을 했지만 그 뒤에 파이썬이라는 문자로 바꿨다 그러면 형태가 파이썬으로 최종 값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는 한 행에 여러 변수값을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a는 5, b는 6 하는데 이 가운데에 지금 세미콜론이 들어가 있죠. 콜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컴마로 들어가서 세미콜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미콜론을 통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변수명이 쭉 뒤에다 연결해서 여기다 계속 세미콜론을 넣으면은 쭉쭉쭉 그 변수를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 불러올 때도 A, B 한꺼번에 불러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같이 한 번에 지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C, D는 3, 4 하면은 차례대로 이 변수가 할당이 되게 됩니다. 아니면 아예 다 같은 값으로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변수 x, y, z에 모두 1을 넣겠습니다. 라는 식의 설정도 가능합니다. 저는 주피터 노트북 창을 새로 열었고요. 여러분은 같은 창에서 연속해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즉 굳이 새로 만들 필요 없어요. 자, 여기서 제가 변수 값을 지정을 해볼게요. x는 1이다. 그러면 x라고 넣어서 결과값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프린트 x에서 결과값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값은 언제든지 다른 값으로 대체가 가능해서 얘가 예를 들어서 4라는 값으로 업데이트를 했다. 그러면은 x를 쳤을 때 4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죠. 자, 파이썬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 데이터형이 숫자인지 문자인지 이런 것들을 따로 지정해 줄 필요 없이 보통 다른 프로그래밍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x는 1, 그 다음에 x는 4, 그 다음에 바로 문자형으로 변경하는 것들이 다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형이나 문자형이나 픽스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자유자재로 데이터 형태를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상관없고 이 값은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하나 있을 텐데 요 x가 등호 표시 하나인 경우랑 등호 표시 두 개인 경우가 있어요. 등호 표시가 하나인 경우는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가 할당하겠다, 대입하겠다라는 변수의 개념이고요. 두 개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두 값이 동일하냐 또는 이렇게 부등호로 봤을 때는 다르냐라는 걸 봐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와 하나짜리일 때의 그 개념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변수랑
부등호랑 이해할 때 헷갈리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제가 또 아까 여러 개를 넣어봤죠? A는 뭐 1, B는 2, C는 3. 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고 A, B, C 확인해 보면은 1, 2,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갈 수 있고요. X, Y, Z는 1이라고 입력하고 나서 Y 값 확인하면 1 들어가 있을 거고 Z 값 확인하면 1 들어가 있는 거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설정할 수도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변수가요. 일단 제가 다 정의한 변수들을 사용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X, Y, Z, A, B, C 다 사용을 해봤어요. 사용하지 않은 변수를 내가 내놔라라고 했을 때 자, 예를 들면 제가 소문자랑 대문자는 파이썬에서 다르게 구분을 하기 때문에 대문자 A라는 곳에다가 10을 넣고 대문자 B라는 곳에다가 20을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네 둘을 계산을 시켰을 때 이 값은 30이라고 출력이 돼요. 근데 제가 대문자 C는 한 번도 정의하지를 않았죠. 앞에서 소문자 C는 정의를 했었는데 자, 그런 경우 이렇게 A 더하기 C를 했다. 그러면 변수가 값이 없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name C가 define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뜹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날 수가 있으니 변수는 반드시 제가 정의한 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변수를 사용할 때는요, 변수명의 규칙을 따라줘야 돼요. 이 변수명이라는 거는 보통 안에 들어가는 값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 값을 설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이름을 부여를 해서 우리가 안에 들어간 내용이 뭔지 쉽게 기억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정의를 해줍니다. 이제 이 값을 넣을 때는 공백 없이 영문자, 숫자 또는 밑줄 문자, 언더바 모양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예시를 볼게요. 예를 들면 제가 sum이라는 걸 사용을 했다. 얘는 제가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뭐 더하는 거를 사용을 하고 싶어서 보통 sum이라는 이 변수명을 사용을 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대표할 수 있게끔 count는 안에 있는 값이 몇 개인지 세고 싶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수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count라를 쓴다든지 픽처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고 싶다. number of pictures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에 들어가는 거는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까 보통 이렇게 공백이 들어가는 자리는 언더바로 표현을 하고요. 혹은 숫자를 쓰더라도 얘는 앞에는 올 수 없고 뒤에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킹3 이런 식으로 영문자나 문자 한국어도 돼요. 뒤에다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숫자가 앞에 들어오는 형태는 얘는 작동이 안 되고요. 이렇게 문자용도 달러 표시, 넘버 표시, 마이너스 표시 이런 거 다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연습 문제를 풀어볼 텐데 이 개념을 한 번 더 도식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변수 안에다가 다른 숫자를 넣었을 때 x라는 라벨을 제가 변수 명칭으로 지어주고 거기에 데이터 값인 100이라는 숫자를 넣었어요. 그러고서 내가 200을 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 100이라는 거 대신에 200이 들어가게 되고 뭐 제가 이 명칭을 또 y라고 지으면은 y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몇 가지를 변수를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자, x라는 값에다가 100을 넣고 그 다음에 바로 x라는 값에다 200을 넣는다. 자, 그러면은 x의 값은 뭐가 들어갔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바에 의하면 당연히 200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y라는 값에다가 200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것도 돼요. 제가 sum이라는 변수를 사용을 할 건데 보통 이 sum이라는 명령어가 따로 있어서 sum1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x랑 y랑 더하는 거를 여기다 넣은 다음에 print sum1 이렇게 눌러주면은 안에 들어가는 값을 x, y 값을 각각 더해서 sum1로 프린트까지 해주는 이런 변수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열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문자열도 사용을 해보면 이런 식의 사용도 가능해요. 서울시랑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를 변수명에다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쟤네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name과 address 라고 출력해 보면은 홍길동, 서울시 자, 이런 식으로 변수명을 함께 출력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여러 변수를 한꺼번에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x와 y의 합은 sum입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sum1로 지정을 했었죠.
자,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이 뭐가 변수고 뭐가 그냥 미사역으로 꾸며주는 말들로 넣었구나.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x라는 거는 변수죠. y 변수예요. 썸1 변수입니다. 지금 보면은 색깔이 약간 다르죠. 여기 초록색이고 여기 붉은색이고 요 까만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변수이고 여기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말, 요 붉은색으로 들어간 말은 제가 어떤 다른 말을 입력해도 상관이 없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프린트 해보면 그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말들은 자, 그냥 여기서 꾸며주는 말로 들어가 있는 미사여구들이죠. 그리고 숫자는 자, 200과 200의 합은 썸1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는데 변수명을 이용해서 출력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연습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여기 있는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변수 이어에 숫자 2019를 넣고요. 변수 month에 숫자 3을, day에 숫자 1을 할당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사용해서 결과를 이 안에 보이는 오늘은 2019년 3월 1일입니다를 출력을 할 건데요. 자, 제가 변수로 썼던 2019 이 부분은 당연히 변수명은 이어로 사용을 해야 되고 3월 2일도 차례대로 month랑 day를 사용해서 이거를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 같이 잘 포함시켜서 반드시 제출을 같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input 함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input은 입력 함수라고 하는데 얘는 사용자에게서 데이터를 입력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문자열로 출력할 때는 문자열이 string이니까 str을 같이 사용을 하고요. 정수형으로 쓸 때는 앞에 int, 실수형으로 쓸 때는 float을 같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 방법은 x는 이렇게 변수를 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 int 또는 str 또는 float 이런 식으로 이 형태를 지정을 해주고요. 그 안에 input을 넣어서 뭐 첫 번째 정수를 입력하시오, 뭐 두 번째 정수를 입력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구를 띄워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괄호가 int 다음에 괄호 하나 있고 input 안에 또 괄호가 있는 이런 형태로 입력이 되죠. 그래서 이 값을 입력하고 나서 출력을 해보면은 제가 넣은 값을 변수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금 봤던 인풋은 예를 들어서 x input 자, 이렇게 넣을 건데 뭐 숫자를 입력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받으면요. 얘를 실행을 시켰을 때 이렇게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빈 칸이 뜹니다. 자, 이게 칸이 뜨면서 여기다 제가 뭔가를 입력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아직도 실행 표시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만 쳐주면은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x 값을 확인해 보면은 10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얘가 지금 따옴표가 쳐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넣었지만 다 문자형으로 기록이 돼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 input이라는 걸 그냥 사용하면은 일단은 문자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이걸 다른 거를 같이 집어넣어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정수형으로 넣고 싶다 그러면 int라는 걸 안에 넣어줘요. 그 다음에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문구를 넣어줘 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int input이라는 변수명을 제가 사용을 했고요. int를 앞에 넣기 때문에 이제 정수형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을 넣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int input 이번에 확인하면은 따옴표 없이 그냥 12가 나오죠. 이제 숫자형으로 입력이 제대로 된 겁니다. 자, 이거는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문자열로 된 거는 지금 x가 12가 따옴표를 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 더하기를 시키면요. 이게 에러가 나와요. 이렇게 제가 방금 플러스 1을 했더니 얘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10이었지만 문자열로 들어가 있어서 계산이 되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자, 또 다른 형태로 플롯을 넣어볼게요. 자, 플롯 인풋 해서 얘는 실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넣고요. 실수형이 이제 입력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제가 플롯 인풋 확인해 보면은 12.4 이렇게 숫자형이 소수점이 들어가 있는 실수형으로 또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쟤를 실행을 했을 때 자, 위에 있는 정수를 실행을 다시 시켜볼게요. 자, 여기다가 소수점형으로 넣고 엔터를 친다. 그러면 얘는 이제 에러가 뜨게 됩니다.
자, 왜냐? 얘는 지금 제가 인티저인 정수형으로 설정을 했는데 소수점이 들어간 실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얘는 정수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또는 얘를 실행하고 나서 문자를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도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 그리고 입력할 수 있는 것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변수 두 개를 만들어서 여기다 각각 인풋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받을게요. 인풋 첫 번째 정수를 입력하세요 하고 똑같은 걸로 하나를 더 만들어서 얘는 두 번째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두 개를 받아서 x, y를 다 더한 값을 썸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걔를 최종적으로 프린트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 입력을 했으면 얘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정수를 입력하라고 x에 대한 변수 입력창이 뜨죠. 그럼 여기다가 숫자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수를 입력을 하래요. 그러면 뭐 대충 이렇게 숫자를 하나 입력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몇과 x에 들어간 값이 10과 y에 들어간 값인 30의 합은 40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연습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 건데요. 자, 연습 문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인풋을 사용해서 다음 문장을 작성을 하는 건데 이제 기사 내용의 틀을 만들고 이제 핵심 요소를 변수로 만들어 놔서 때에 따라서 핵심 요소만 변경해서 빠르게 기사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코드를 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변수를 몇 개를 작성을 할 건데 거기다가 인풋 함수를 통해서 저장을 몇 가지를 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가 되냐면 사용자에게 경기장, 이긴 팀, 진 팀, 우수 선수, 점수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고 여러분이 입력을 하면은 그걸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거를 문자열에 문장을 붙여서 기사를 작성하는 형식이고요. 변수명은 이제 규칙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일단 경기장은 어디입니까? 이긴 팀은 어디입니까? 진 팀은 어디입니까? 우수 선수는 누구입니까? 스코어는 몇 대 몇입니까? 이런 것들을 인풋을 통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다 지금 내용이 스트링으로 되어 있으니까 str 써서 쓰거나 아니면 그냥 인풋 함수를 써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받아서 이 경기장에 관련된 변수 그럼 하나를 만들어야겠고 이긴 팀 변수 하나 만들어야겠고 진 팀 우수 선수 스코어 이런 것들 다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들어가는 내용은 이게 들어가는 내용으로 서울, LG 트윈스, 롯데 자이언트, 박용택 12대 11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이 수치나 이 문자 형태는 다른 걸 넣어도 돼요. 이제 이거를 일단 넣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재량에 따라서 넣으면 되는 거고 변수를 만들 거는 이 5개를 만들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다 만들었으면 이제 그 변수에 이 값이 저장이 됐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경기장에서 place는 서울 이렇게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플레이스를 여기다 밑에다가 활용해서 문장을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서울에서 야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자, LG 트윈스와 롯데 자이언츠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는데 박용택이 맹활약을 하였고 결국 롯데 자이언츠가 돼 있는데 요거는 LG 트윈스가 롯데 자이언츠겠죠? 롯데 자이언츠를 12대 11로 이겼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을 제가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 문장에서 지금 입력한 요 값들만 변수로 대체되면 되겠죠? 얘는 플레이스로 바꾸면 되겠고 자, LG 트윈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 이긴 팀으로 받았던 변수로 예를 들면 위너라고 했으면 여기다 위너라고 넣으면 되겠고 자이언츠는 뭐 루저라고 해서 루저를 넣으면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 변수를 대체하면은 요 특정 문구들 지금 제가 표시를 해줄게요. 헷갈릴 것 같으니까 요 서울 자, 변수를 사용해야 되는 거는 요 서울이라는 것과 LG 트윈스, 롯데 자이언츠 그 다음에 박용택, LG 트윈스, 롯데 자이언츠 12대 11. 자, 이 부분을 제가 입력한 이 변수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자, 이거를 가지고 한번 코드를 짜서 자, 이렇게 프린트까지 되도록. 그러니까 요거는 인풋 함수를 이용해서 보고 자, 프린트는 요거를 이용해서
변수를 넣고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나머지를 미사역으로 넣어주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걸 다 활용하면은 이거 충분히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포함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답변도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문자를 포맷하면서 뒤쪽에 슬라이드들이 쭉 있는데 이 부분도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